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내놓은 발언들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 후 3년 뒤 임기를 단축하고 이후에는 다시는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오세훈 시장 역시 같은 생각이라고 밝히면서 두 사람의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이러한 발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계엄령 논란이 한창인 시점에서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지요. 한동훈 위원장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 초반에 개헌을 추진하고 개헌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3년 후 임기를 단축하겠다며 두 번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이 발언은 현행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자신은 권력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지요. 오세훈 시장도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다른 인터뷰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대통령직은 국민에 대한 봉사이지 권력을 누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언급했어요. 또한 개헌을 통해 권력 구조를 개편하고 임기 단축도 감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지요. 이 두 정치인의 발언은 정치권에서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현 정치 상황에서 대통령직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차기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지요. 특히 두 사람의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계엄령 논란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어요. 한 정치 분석가는 현직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자신들과 윤 대통령을 차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또 다른 정치평론가는 한동훈 위원장과 오세훈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그로 인한 탄핵 상황에서 교훈을 얻은 것 같다며 권력의 남용이 아닌 권력의 제한과 봉사의 정신을 강조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지요. 그러나 이러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모두 대통령 자격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요. 특히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경험이 부족하고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지요. 한 정치학자는 대통령은 다양한 정치적 경험과 리더십 그리고 국정 운영 능력이 필요한 자리라며 단순히 임기 단축을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대통령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어요. 오세훈 시장 역시 서울시장으로서의 성과는 인정받고 있지만 과거 주택 정책 실패와 시장직 사퇴 경험 등이 약점으로 거론되고 있지요.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서울시 운영과 국가 운영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오세훈 시장이 보여준 리더십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어요. 특히 한동훈 위원장은 보수 진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불러온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이 큰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일부 보수 성향 인사들은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막지 못했고 오히려 탄핵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비판하고 있지요. 한 보수 성향 평론가는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어요. 이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 측은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독자적인 결정이었으며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해명이 오히려 대통령과의 소통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한 정치 분석가는 여당 대표와 대통령 사이에 긴밀한 소통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는 리더십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지요. 오세훈 시장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한 보수 성향 언론인은 서울시장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같은 정당 소속 대통령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지요. 두 사람의 발언은 또한 개헌에 대한 논의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어요. 현행 5년 단임제의 한계에 대한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실질적인 개헌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지요. 한 헌법학자는 현행 대통령제는 임기가 짧아 장기적인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어렵고 레임덕 현상이 빨리 찾아온다는 문제가 있다며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은 필요한 과제라고 평가했어요.
그러나 개헌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4년 중임제를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의원내각제나 의원집정부제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요. 한 정치학자는 단순히 대통령 임기를 조정하는 것보다 권력의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더 잘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한동훈 위원장과 오세훈 시장의 발언은 또한 차기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두 사람 모두 차기 대선 잠재적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발언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지요. 한 정치 컨설턴트는 임기 단축과 재출마 포기 선언은 권력에 연연하지 않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며 이는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실제 정치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어요.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 찬성이라는 높은 장벽이 있기 때문이지요. 한 정치평론가는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개헌을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따라서 임기 단축 약속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두 사람의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의 자녀, 임기 동안의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어요. 한 정치 분석가는 현직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잠재적 후계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이것이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혼선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지요. 한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동훈 위원장과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최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두 사람은 보수 진영 내에서 선두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요.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위기 속에서도 보수 진영의 지지 기반이 여전히 탄탄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지지율이 실제 선거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있어요.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현재의 지지율은 구체적인 정책 검증이 이루어지기 전에 초기 단계라며 앞으로 정책 역량과 리더십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되면 지지율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지요. 두 사람의 발언은 또한 정치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한 사회학자는 권력에 연연하지 않고 봉사와 헌신의 자세를 강조하는 것은 한국 정치 문화의 긍정적인 변화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이러한 인식이 실제 정치 현실에서도 구현된다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지요.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한 정책 전문가는 임기 단축이나 재출마 포기와 같은 선언적 발언보다 어떤 국가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지요. 결론적으로 한동훈 위원장과 오세훈 시장의 최근 발언은 한국 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면서도 동시에 여러 가지 의문과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이들의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에 그칠지 아니면 실질적인 정치개혁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두 사람의 구체적인 행보와 정책 제시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발언이 현재의 정치 위기 상황과 차기 대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내놓은 발언들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두 사람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계엄령 논란이 한창인 시기에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지요. 특히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이미 기정사실로 여기고 이를 차기 대선 출마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 초반에 개헌을 추진하고 개헌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3년 후 임기를 단축하겠다며 두 번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오세훈 시장도 비슷한 시기에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대통령직은 국민에 대한 봉사이지 권력을 누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언급했지요. 이러한 발언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더욱 논란이 되고 있어요.
한 정치 분석가는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이는 같은 당 소속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지요. 특히 보수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의 행동이 윤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요. 한 보수 성향 유튜버는 대통령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같은 편에서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모습은 실망스럽다며 이는 명백한 배신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지요. 소셜미디어에서도 배신의 정치 위기에 등 돌리기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한 정치평론가는 한동훈 위원장과 오세훈 시장이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시점과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 모두 윤 대통령의 정치적 후원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핵심 측근으로 알려졌으며 오세훈 시장도 윤 대통령의 지원 속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평가가 있지요. 이러한 비판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 측은 개헌과 임기 단축 발언은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제안이라며 대통령의 탄핵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어요. 오세훈 시장 측도 대통령의 위기 상황을 이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오히려 정치개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결과라고 강조했지요.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발언 시점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의구심이 계속되고 있어요. 한 정치 컨설턴트는 정치에서 타이밍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두 사람의 발언이 순수한 의도였다 하더라도 그 시점은 정치적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지요. 더욱이 한동훈 위원장은 보수 진영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불러온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이 큰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일부 보수 성향 인사들은 한동훈이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막지 못했고 오히려 탄핵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비판하고 있지요. 한 보수 성향 평론가는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어요. 이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 측은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독자적인 결정이었으며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해명이 오히려 대통령과의 소통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한 정치 분석가는 여당 대표와 대통령 사이에 긴밀한 소통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는 리더십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지요. 오세훈 시장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한 보수 성향 언론인은 서울시장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같은 정당 소속 대통령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두 사람 모두 대통령 자격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 정치 경험이 부족하고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지요. 한 정치학자는 대통령은 다양한 정치적 경험과 리더십 그리고 국정 운영 능력이 필요한 자리라며 단순히 임기 단축을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대통령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어요. 오세훈 시장 역시 서울시장으로서의 성과는 인정받고 있지만 과거 주택 정책 실패와 시장직 사퇴 경험 등이 약점으로 거론되고 있지요.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서울시 운영과 국가 운영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오세훈 시장이 보여준 리더십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어요. 한편 두 사람의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의 자녀 임기 동안의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어요. 한 정치 분석가는 현직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잠재적 후계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이것이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혼선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지요. 특히 두 사람의 발언이 보수 진영 내부의 분열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요. 한 보수 성향 정치인은 현재 보수 진영은 대통령 탄핵 문제로 이미 분열된 상태라며 잠재적 대권 주자들의 조기 등판은 이러한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지요.
실제로 소셜미디어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한동훈, 오세훈 지지자들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어요. 또한 두 사람의 발언이 차기 대선 구도에 미칠 영향도 주목받고 있어요. 한 정치 컨설턴트는 한동훈 위원장과 오세훈 시장이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은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개헌과 임기 단축 발언은 권력에 연연하지 않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지요.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어요.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보수 진영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편이라며 윤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지요. 또한 진보 성향 유권자들에게는 애초에 호소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향후 보수 진영의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한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그의 지지자들은 여전히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들이 한동훈, 오세훈 등 새로운 인물들을 지지할지 아니면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할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지요. 실제로 일부 보수 성향 인사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당 창당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요. 한 보수 성향 정치인은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그의 지지자들은 기존 국민의힘에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새로운 정당 창당을 통해 보수 진영이 분열될 수 있다고 전망했지요. 이처럼 한동훈 위원장과 오세훈 시장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적 견해 표명을 넘어 한국 정치의 미래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두 사람의 정치적 입지와 향후 행보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요. 한편 국민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의 발언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어요. 일부 시민들은 대통령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 챙기는 모습이 실망스럽다는 비판적 시각을 보이는 반면 다른 시민들은 정치인들도 자신의 비전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며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한국 정치의 성숙도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한 정치학자는 정치인들 간의 경쟁과 차별화는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면서도 그것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지요. 또한 한국 정치가 인물 중심에서 정책과 비전 중심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성숙한 정치 문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어요. 결론적으로 한동훈 위원장과 오세훈 시장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계엄령 논란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나온 것으로 그 의도와 영향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들의 발언이 배신인지 정치적 비전 제시인지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한국 정치의 미래 지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과 그 이후의 정치적 상황 전개 그리고 두 사람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근 정치적 발언이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두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을 추진하고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발언은 정치권은 물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해석과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지요. 많은 분석가들은 이러한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 초반에 개헌을 추진하고 개헌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3년 후 임기를 단축하겠다며 두 번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오세훈 시장도 이에 동조하며 개헌을 통해 권력 구조를 개편하고 임기 단축도 감수할 수 있다는 뜻을 표명했지요.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발언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요. 한 정치평론가는 개헌과 임기 단축 약속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꺼내는 단골 메뉴라며 실제로 당선된 후에는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어요. 또 다른 전문가는 현실적으로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 찬성이라는 높은 장벽이 있다며 이런 현실을 알면서도 쉽게 약속하는 것은 정치적 술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지요.
특히 오세훈 시장의 경우 서울시장으로서 민노총과의 갈등에서 보여준 대응이 그의 정치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난해 서울시 곳곳에서 벌어진 민노총의 집회와 시위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지요. 한 노동문제 전문가는 갈등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보다는 일방적인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다며 이는 복잡한 사회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대통령의 자질로는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어요. 오세훈 시장의 과거 행적도 도마 위에 올랐어요. 첫 번째, 서울시장 임기 중 무상급식 주민투표 패배로 시장직을 사퇴한 경험은 그의 정치적 판단력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지요. 한 정치학자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걸었다가 실패한 경험은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대통령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중요한데 오세훈 시장의 과거 행적은 이런 면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지요. 한동훈 위원장 역시 정치 경험 부족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검찰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잡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요. 한 행정학 교수는 검찰 조직과 국가행정 조직은 운영 방식과 문화가 크게 다르다며 검찰에서의 경험이 국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어요. 또한 대통령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국정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역량을 갖추었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지요. 두 사람의 발언이 나온 시점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요. 한 정치평론가는 현직 대통령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하는 것은 정치적 예의가 아니다라며 특히 같은 정당 소속이라면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또 다른 전문가는 이런 발언은 대통령의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는 깊은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어요.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대립은 물론 세대 간, 지역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지요. 한 사회학자는 한국 사회의 갈등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 지도자들의 통합적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어요. 또한 갈등을 조장하거나 이용하는 정치가 아닌 사회 통합을 이끌어내는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지요. 특히 청년 세대의 정치적 냉소주의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요. 한 청년 정책 전문가는 청년들은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 사이의 괴리를 민감하게 느끼고 있다며 임기 단축이나 개헌과 같은 추상적인 약속보다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지요. 실제로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와 30대의 정치불신 지수가 다른 세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향후 한국 사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 정치학자는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단순한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 정치 문화와 관행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또 다른 전문가는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책임 정치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유권자들도 정치인들의 화려한 수사보다는 실제 행동과 성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요. 한편 개헌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한 헌법학자는 현행 5년 단임제는 임기가 짧아 장기적인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어렵고 레임덕 현상이 빨리 찾아온다는 문제가 있다며 권력구조 개편은 필요한 과제지만 이를 정치적 수사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개헌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파의 이익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지요. 시민사회에서도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요.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 사이의 괴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또한 정치인들의 공약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다음 선거에 반영하는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지요. 교육계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한 교육학자는 청소년들에게 비판적 사고력과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치인들의 수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행동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학교에서부터 민주적 의사결정과 토론 문화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요. 경제계에서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요. 한 경제분석가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치권이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지요. 국제관계 측면에서도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한 외교 전문가는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와 영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관계에서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또한 정치 지도자들이 국내 정치적 이익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국제관계의 중요성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지요. 결론적으로 한동훈 위원장과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발언은 단순한 개인적 견해 표명을 넘어 한국 사회의 깊은 갈등과 혼란을 반영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정치적 능력과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 사회는 더 성숙한 정치 문화와 책임 있는 리더십을 갈망하고 있지요. 앞으로 한국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이러한 갈등과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필요가 있어요.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책임 정치, 시민들의 비판적 참여와 감시, 그리고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져 정치권의 파장이 일고 있어요. 홍 시장은 어제 한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123 비상계엄 이후 전국 혼란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도 똑같이 져야 한다면서 정치를 재개하면 나한테 죽는다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특히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윤 대통령이 만들어준 인형이라며 자기 능력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대표도 윤 대통령 덕분에 된 것이라고 혹평했지요. 이는 한 전 대표가 최근 책을 출간하며 정치 행보를 재개한 것을 두고 나온 발언으로 하든 말든 관여 안 하겠다면서도 대구에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며 경고했어요. 이러한 홍 시장의 발언은 보수 진영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해석되고 있어요. 한 정치 분석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태 이후 보수 진영 내에서 차기 대권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특히 홍준표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는 같은 보수 진영 내에서도 서로 다른 노선을 걷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분석했지요. 흥미로운 점은 홍 시장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자존심 지키면서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여 홍 시장의 정치적 계산이 담긴 것으로 해석되고 있지요. 더욱 주목할 만한 발언은 3주 전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구로 찾아왔는데 최후 진술에서 조기하야 의사를 밝히는 게 좋지 않겠냐고 자신이 얘기해줬다고 공개한 부분이에요. 이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다양한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요. 홍 시장은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며 탄핵 찬성 집회보다 반대 집회에 사람들이 더 많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탄핵 심판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으로 보수 진영 내에서 탄핵에 대한 반발 여론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지요. 특히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시장직을 사퇴하고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홍 시장은 조기 대선 준비는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음 대선이 인생 마지막 승부라고 말했어요. 이는 홍 시장이 이미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행보를 준비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지요.
정치권에서는 홍 시장의 이러한 발언이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을 넘어 차기 대권 경쟁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한 정치평론가는 홍준표 시장은 보수 진영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된 원조 보수를 자처하며 한동훈과 같은 윤석열계 인사들과 거리를 두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했지요. 실제로 홍 시장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도 보수 진영의 중진으로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왔어요.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에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해왔지요. 이는 보수 지지층의 이탈을 방지하면서도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독자적인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한편 한동훈 전 대표 측은 홍 시장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어요.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현재는 책 출간과 관련된 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정치적 발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홍 시장의 발언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에요. 한동훈 전 대표는 최근 침묵의 시간이라는 책을 출간하며 조용히 정치 행보를 재개하고 있어요. 책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의 상황과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기술하며 당시 자신이 계엄 선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지요. 이는 탄핵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어요. 정치권에서는 홍준표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의 갈등이 단순한 개인적 감정 대립을 넘어 보수 진영의 미래 노선을 둘러싼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한 정치학자는 홍준표 시장은 전통적인 보수 가치를 강조하는 반면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식 개혁 보수를 대표한다며 두 사람의 갈등은 보수 진영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둘러싼 노선 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지요. 특히 대구에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는 홍 시장의 발언은 대구가 전통적인 보수 텃밭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대구는 오랫동안 보수 정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었으며 홍 시장은 이 지역을 자신의 정치적 근거지로 삼고 있지요. 한 지역 정치 전문가는 홍 시장의 발언은 대구라는 보수 텃밭의 주도권을 한동훈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해석했어요. 이러한 갈등 속에서 보수 진영 내 여론도 분화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체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전통적인 보수층은 홍준표 시장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요.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보수 진영 내에서도 세대, 지역, 이념적 성향에 따라 지지하는 인물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보수 진영의 다양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분열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특히 홍 시장이 언급한 조기 대선 준비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을 전제로 한 발언으로 이미 보수 진영 내부에서 포스트 윤석열 체제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에요. 한 정치 분석가는 홍준표 시장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이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한 정치권의 재편이 시작되고 있다고 분석했지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보수 진영 내부의 이러한 갈등과 분열은 향후 전국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특히 탄핵이 인용될 경우 보수 진영의 분열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요. 한 정치 컨설턴트는 탄핵 인용 시 윤석열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고 이 과정에서 보수 진영 내 갈등이 더욱 표면화될 수 있다며 이는 차기 대선에서 보수 진영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어요. 한편 홍 시장이 언급한 탄핵 찬성 집회보다 반대 집회에 사람들이 더 많다는 주장은 실제 현실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어요. 시민사회 단체들은 객관적인 집회 참가자 수치를 비교해보면 탄핵 찬성 집회의 규모가 더 크다며 홍 시장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지요. 그러나 보수 성향 단체들은 최근 들어 탄핵 반대 집회의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며 홍 시장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어요. 이처럼 홍준표 시장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견해, 표명을 넘어 한국 정치의 향후 지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특히 보수 진영 내부의 갈등과 분열, 차기 대권을 둘러싼 경쟁 구도,
그리고 탄핵 이후의 정치 지형 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요. 정치권에서는 홍 시장의 이러한 발언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한 정치평론가는 홍준표 시장은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고 전략적 사고가 강한 정치인이라며 앞으로도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전략적 발언과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측했지요. 또한 이러한 발언이 보수 진영 내 여론 형성과 지지층 결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어요. 결론적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는 보수 진영 내부의 갈등과 분열, 차기 대권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의 정치 지형 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러한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고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상황이 주목됩니다.